지역 문화 발전에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 단체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보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조금 도사 이주무관입니다. 올해 보조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과정과 올바른 보조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고 그간 잘못된 보조금 관리 방식을 올바르게 수정해보며 법규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정산 절차를 확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고 어떤 절차로 보조사업이 추진되는지 지원 절차 흐름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년 8월경에 군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문이 공고됩니다. 사업을 원하시는 보조사업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고 심사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서 제출,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이 절차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시게 되고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면 비로소 보조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입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신청, 집행,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 완료, 이 4단계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는데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부 신청서 제출하실 때는 사업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며칠 전에 갖다 주시고 빨리 보조금 달라 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 넘게 제출하시면 감점 적용됩니다. 작년 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까지 단계별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규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생기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꼭 교부 신청 전에 보조금 집행과 정산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자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주세요. 통장 명의는 단체명 또는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 경우 잔고를 0원으로 맞추고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요. 교부 신청서 제출 시에 전용 카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을 보조금 통장에 먼저 입금한 뒤에 교부 신청서 제출 시에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이제 교부 신청과 사업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교부 신청서는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통합 검색에서 보조금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건데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사업 계획은 지향해 주세요. 많은 보조 사업자분들께서 사업 계획을 포괄적으로 적어주고 계신데 각 사업의 비목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근거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또 전년도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과정도 지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과 변경되는 것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대비 20% 이상 변경 집행하거나 사업 계획에 없는 집행 또는 정산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절대 편성 불가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제외하고 단체 운영 목적의 자산 취득비, 시설비, 상근 직원 인건비 등은 절대
절대 편성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함이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이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이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봅시다. 신청 방법은 저 이주무관을 찾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업 개시 최소 1개월 전까지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이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받은 신청서는 담당자의 교부 신청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에 보조금이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 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 신청서상의 사업 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의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별도 승인 없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서 조정 가능하지만 만약 20% 이상 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꼭 저 이주무관에게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화관광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 신청 시에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몰랐다 하시면 안 돼요. 꼭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지도감독 부분으로 필요시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제가 지도감독 시에는 협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으셨다면 사업 집행 계획에 따라 알차게 보조금을 집행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기본적인 순서는 품위, 결의, 지출, 증빙구비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집행 시에는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품위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 전에 돈을 쓰고자 함을 알리고 결제받는 행위로 품위서와 견적서를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구입 시에는 비교 견적서도 꼭 구비해 주세요. 결의는 물품을 받거나 계약이 이행된 경우 업체에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알리고 결제받는 행위로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납품 및 청구서를 구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증빙 서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한 경우 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 영수증에 물품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요.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 확인서와 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 과세자일 때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통사항을 보시면 물품 사진과 그리고 공연 또는 강의 시에는 현장 사진을, 다수에게 물품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 내역과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가급적 자부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도록 하고 정산 제출하실 때 반드시 입금 확인서, 거래 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의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촉발 즉시 보조금 환수되니 주의해 주세요. 오른쪽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누락 없이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드 사용 예외입니다. 강의비, 회의 수당, 공연비 등의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는 카드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챙기지 못하고 있으신 부분인데요.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회의 수당 지급 시에 인건비 수령증만 대부분 첨부해주고 계십니다. 강사료 지급 시에는 강사 자격, 강사 확인서, 그리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수당 지급 시에도 참석 확인서, 수당 지급 내역서, 회의 사진과 같은 증빙 서류를 꼭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사료의 교통비 포함 지급은 불가합니다. 바로 뒤에서 알아볼 내용인데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입니다.
원천징수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먼저 원천징수란 상대방에게 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강의비, 회의수당, 공연비 등의 인건비성 성격의 사례비, 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요건으로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세 가지가 있으며 요건별로 알맞게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요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은 일회성 강의, 일회성 공연 등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지급액의 8.8%를 미리 떼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전문 강사와 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로 이때는 지급액 상관없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예를 들어 일시 사역하거나 주차 안내 등 행사 보조 성격의 단순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액이 18만 7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15만 원을 감안 후에 2.7%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지급 시에 앞서 말씀드린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요건에 맞게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에 원천징수 납부영수증을 구비해 놓으시면 끝! 어렵지 않죠? 원천징수 증빙 서류로는 지급 내역서, 입금 확인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올해 사업하실 때는 원천징수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원천징수 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인데요. 여기서는 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당부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저 이주무관과 협의 후에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사항입니다. 많은 보조사업자분들이 정산보고서 제출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집행계획서 작성 관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산출 내역을 구체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해주고 계십니다. 산출 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부 신청서 제출하실 때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을 빠뜨리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필요 서류들을 꼭 챙겨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산 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꼭 이행하여 주시고 강사료 및 회의수당 지급 시에는 아래 증빙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내부자에게 인건비성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환수 대상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품 구입 및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품 구매 시에 물품 검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물품 구매 후에는 물품 검수를 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시 물품 검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조금 미흡합니다. 견적서와 납품 및 청구서는 한 세트로 잘 챙겨주시고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잘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환수 대상이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회의비, 식비 관련입니다. 회의비, 식비 지출 시에도 증빙 서류가 부실한데요. 증빙 사진도 없고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만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물품 검수 사진, 그리고 구입 목록이 적힌 영수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대의 경우 보통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회의비 집행에 따른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 같은 증빙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 참석자 명단도
꼭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식비는 8,000원 이상 과다 지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회계 업무 처리 담당자 변동 시에는 인계 인수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이체한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출 품위서, 결의서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집행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교부 후에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사항은 꼭 기억해 주셔서 올해 사업하실 때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해 알려드릴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 병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자 지정 등 자체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작성 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청렴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올 한 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 이주무관을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